수학 및 사탐 공부 이런 식으로 항상 딱 영어 공부, 사탐 공부가 아니라 계속 수학에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시간표가 조금 보이는데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공부 시간표가 드디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에서는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공부 시간표를 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게스트로 차수호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두 번째 뵙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니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차수호 강사입니다. 보통 학원 이제 강의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네. 지금 너의 공부 시간은 조금 이런 게 문제고 이런 네. 것들도 같이 상담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그래서 조금 유의미하게 성적이 올라간 친구가 있었나요, 선생님? 실제로 2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3학년 6월 모의고사까지 7등급이 오른 학생도 있었고요. 내신 점수로 예를 들면 2달 정도 기간 동안 3, 4등급 정도, 원점수로 한 30점, 40점 정도까지 올린 사례들도 좀 다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어떻게 좀 짜느냐 그거만으로도 성적이 좀 바뀔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비효율적이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살려야 하고 맞춤형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부모님과 친구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사연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에 사는 워킹맘입니다. 제 딸은 교대라는 목표가 뚜렷하게 교대. 있었고 부모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잘하는 아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방관 아닌 방관을 했는데 아이가 고3이 되니 무척 후회가 됩니다. 특히 아이가 1학년 때 수학을 4등급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수학 성적을 올리려고 공부 시간 대부분을 수학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수학 성적은 조금 올랐지만 다른 과목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최근까지도 수학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데 공부 시간 이렇게 배분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친구들 꽤 많이 보시죠, 선생님? 네,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 다른 과목이 떨어지는 게 고민인 것 같고요. 네. 대학은 일지망으로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아니면 일반 대학의 인문계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국어학원, 영어 공부방, 수학 과외, 수학과 사탐을 인강을 병행하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총 사교육비는 매달 12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주 2회 1시간 30만 원, 국어는 주 2회 2시간 30만 원, 수학은 주 2회 1시간 반 45만 원 정도 현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을 합쳐서 120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지출이 된다. 보통 고3 친구들이 이 정도 쓰잖아요, 선생님. 세 과목을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거기나 인강을 병행하는 것까지를 네. 감안해보면 적절한 네, 적절한 사교육비가 부분. 아닐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학원이나 인강 보면 선생님이 보통 고3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있는 편 아닌가요? 네, 저 그렇죠. 정도면? 학원 시간이 적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시간표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딱 보고 나서 딱 느낀 점. 제가 시간표를 가장 먼저 볼 때 주말에 일어나는 시간이 평소 평일이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공부에 의욕이 있는 학생이구나. 그렇죠. 성실한 네, 친구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저녁 시간대 계획들을 보면 다음날 숙제 및 학습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시간이 좀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성실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적은 좀 어떨까? 자, 우리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보니까 국어가 3, 수학이 4, 영어가 2, 한국사 1, 통합사회 3, 통합과학 1 이렇게 나왔어요. 아, 수학이 4가 나와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아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는 어떤 아이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온 친구는 없어요. 네. 아마 이 친구도 중학교 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내신 대비 공부량이랑 중학교 공부량은 비교할 바가 못 되잖아요. 특히나 수학 과목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막 허수, 그런 막 새로운 내용들이 막 추가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양 자체가 정말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충족시키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2학기 성적을 보면 좀 올라요. 국어 1, 수학 3, 영어 1등급, 한국사와 통합사회가 모두 1이고요. 통합과학이 3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것 같고요. 수학이 한 등급이 더 올랐습니다. 1학년 2학기 것까지만 보면 수학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두루두루 열심히 한 케이스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2학년을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문학이 2, 수원이
2, 영어는 1, 한국지리가 원점수는 95.65에 2예요. 윤사 같은 경우도 96.22에 2등급. 둘 다 좀 아깝게 2가 나왔어요. 지구과학은 뭐 문과치고 나쁘진 않아요. 3등급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수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타과목이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너무 등급만 보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등급상으로는 아쉽지만 성적이 전체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마지막 2학년 2학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학년 2학기는 독서가 3등급이 나왔고요. 수학은 2등급 유지가 됐고 영어 2, 한지 2, 윤사 3, 지구과학 2, 1학기에 비해서 국어 과목이 확실히 눈에 띄게 떨어진 것 같고요. 한지와 윤사 과목을 보면 또 그래도 3으로 떨어졌고 수학은 이번에도 아쉽게 1을 놓쳐서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운 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게 1학기 때나 2학기 때나 계속돼요. 혹시 모의고사는 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눈에 띄는 등급이 하나 있는데요. 수학이 1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이 나왔어요. 이 학생은 내신에서 4등급이 한번 나오고 받았고. 모의고사에서도 전국 단위에서 4등급이 나와서 수학 공부에 좀 힘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시간표를 조금 뜯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표를 좀 짜주는 게 이 아이한테 좋은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보면 국어학원 숙제를 해요. 그걸 정리를 하고 국어학원을 가요. 그리고 국어 노트 복습 정리를 해요. 네. 월요일은 온전히 국어만 거의 한 거네요, 선생님. 국어의 날이네요. 그런 패턴이 목요일에도 영어 공부방 앞쪽에 숙제와 그리고 뒤쪽에 복습을 넣으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하는 날로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안정적인 1등급이라고 볼 수 없는 학생이잖아요. 공부 시간표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 스타일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한 과목을 하루를 날 잡고 길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좀 분배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녁 시간대의 공부의 특징이 두루뭉술하게 여러 과목을 넣거나 아니면 과목명을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관성적으로 좀 집중하던 과목이 있었을 거예요. 이를테면 수학.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깨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과목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및 사탐 공부 이런 식으로 항상 딱 영어 공부, 사탐 공부가 아니라 계속 수학에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시간표가 조금 보이는데 게다가 수학은 수능 대비 공부 시간이 딱 여기 보이지만 국어나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할 것 같은 시간대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들의 밸런스도 좀 빨리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시간표는 토요일을 보면 오후 시간을 사회탐구 인강을 5강씩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정말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이 그대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5강이 듣는 거를 2강에서 3강 정도로 줄이고 시간을 앞쪽 시간에 배치한 다음에 저녁을 먹은 다음에 다른 과목을 배치하든지 하는 식으로 좀 쪼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의 특징 자체가 정보량이 또 엄청나잖아요. 본인 걸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시간표의 개선이 조금 시급한 친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시간표를 효율적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선생님. 네. 우선 수학 공부 시간을 먼저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과목들도 채워넣는 순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 공부는 매일매일 시간을 좀 정확하게 쪼개서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이 수학 과외니까요. 월요일 저녁 시간대 수학 숙제를 이때 고정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외가 끝나면 11시일 것 같아요.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정도 수학 복습을 먼저 집어넣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상 영어 수업하기 전까지 수학 공부를 집어넣으면 적당할 것 같고요. 목요일에 영어 공부방 시간이 있는데 직후에 수학을 공부하기는 조금 효율이 안 좋을 것 같고요. 11시부터 수학 공부를 집어넣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과 완벽하게 시간표가 일치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탐 공부 시간은 쪼개고요. 뒤쪽 시간에 10시 정도부터 수1, 수2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12시까지 집어넣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는 매일 30분씩은 무조건 외워라.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를 사탐 개념 암기로 쓰던지 수학 기본 개념형 문제를 풀던지 했으면 좋겠다. 사탐은 수능 체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그 부분을 너무 안 했어요. 정시로 가지 않더라도 수시로 최저를 맞춘다고 할 때도 그거는 매우 중요해서 사탐을 주 3회 정도로 저희가 늘릴 거예요. 10시부터 2시간 동안 사탐, 인강을 2강을 듣고 복습을 즉각적으로 해라. 그리고 요 패턴하고 동일하게 목요일날 네. 인강을 2시간을 듣고 복습을 해라. 토요일날 여기까지 3시간이에요. 인강을 하나를 더 듣고 그 주에 했었던 모든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하루에 몰아져 있던 사탐을 좀 나눠서 네. 정리를 하는 패턴으로 일단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한 게 이제 국어예요. 그렇죠? 국어 공부도 사실 원래 계획표를 보면 화수목금 동안에 보이지가 않는데 이것도 매일매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노트 정리를 월요일 국어학원 이후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이틀 병행을 하고요. 수요일로 넘어가서 사탐 10시 시작하기 전까지 여백을 좀 뒀어요. 이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또 추가를 해놓고요. 금요일도 동일하게 국어 공부를 중간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국어를 조금 등한시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 자습 시간은 매일 국어를 해라. 모고를 여기서 조금 정리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말에는 국어 공부 시간이 따로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사탐 시간을 좀 쪼개서 나온 빈 시간에 문학과 독서, 문제풀이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시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량을 좀 많이 늘렸어요. 매일 국어를 공부하고 학원 숙제와 관련된 건 주중에 하지만 주말에는 조금 더 모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끼워 넣었으니 밸런스를 좀 맞췄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추측하건대 수시이면 수능 체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메인 과목은 영어하고 사탐이에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보통의 정시러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공부방 전에 영어 숙제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 밑에는 영어 공부방을 갔으니 영어 숙제 및 복습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간표를 저희가 조금 더 조정을 해봤고요. 일요일은 지금처럼 자율로 두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담을 통해 수정된 시간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표를 변경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학 공부가 좀 시간이 많았던 것도 문제이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인 공부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수학 시간을 소폭 좀 줄이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계획을 좀 분산시키는 게 좀 초점을 좀 맞춰서 시간표를 좀 짠 것 같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간을 썼을 때 아웃풋이 잘 나올 수 있는 시간표가 만들어지면 2학년 때도 그렇고 조금 미끄러져서 2등급이었던 거 3학년 때는 그 부분 분명히 안정적인 1등급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고1, 고2와 달리 고3은 기본적으로 국수탑을 매일 해야 해요. 꾸준히 항상 균형 있게 해줘야 하는데 비효율적으로 썼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하면 잘 해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아웃풋이 좋다는 수호쌤의 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간표를 변경해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3이라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유니브 클래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쫓기듯이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알면서도 놓치고 지나가는 과목들이 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내주신 스케줄표로 기말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